아침 주요 뉴스의 인터뷰까지 플러스해서 뉴스를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브리핑 플러스, 오늘도 걸크러쉬 이승원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뉴스 브리핑 하다 보면 네. 이렇게 어제 같은 상황, 밤늦게 뭔가 결정되고 새벽에 결정되는 상황 굉장히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탄핵부터 했을 때 항상 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이재용 삼성 부회장 예. 뭐 이런 주요 인사들이 과연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네. 예전에는 새벽 1-2시까지 궁금해서 맞아요. 잠을 못 잤던 경우도 네. 있어요. 네. 이번에는 억지로 잤습니다. 그래서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확인하셨군요. 아침에 확인을 하고 네. 참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이제 예. 둘 중에 한 명만 시나리오를 막 구속되거나, 짜셨군요. 둘 다 기각되거나, 둘 다 예. 발부되거나, 둘 다 발부된 일은 없겠지만 네. 가능성을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차고 넘쳤던 양승태 예. 전 대법원장은 역시 이 구속영장 발부가 됐는데요. 네. 일단 말씀을 드리면 명재권 네.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예. 이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 네.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을 텐데 네. 뒤에 또 있습니다. 네. 이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예. 피의자의 지위 그리고 예.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봤을 때 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 네. 전직 대법원장인데. 그러니까요. 네. 예. 보통 이제 증거인멸이나 도주 혹은 어떤 그 사안의 중대성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예. 이제 영장 발부의 기준으로 삼는데요. 예. 뭐 도주까지는 아니고 네. 나머지는 다 들어갔다 보면 되시고요. 네. 그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네. 그 사실 영장 실질 심사가 같이 열렸는데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너무 주목을 하는 바람에 약간 네. 소홀히 다뤄지는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예. 중요한 건데 예. 예. 일단 기각됐습니다. 기각이 이 됐군요. 허경우 부장판사는요. 예. 이 종전 영장 청구 기각 후에 수사 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추가된 피의 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 굉장히 좀 검사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얘기를 계속 그 하는 추가된 거예요. 피의 사실이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이 고교 후배인 사업가 맞습니다. 이모 씨의 재판을 뭐 알아보거나 혹은 도와줬다. 한 10여 차례 예, 그 예. 이제 내부를 열람한 그런 혐의인데요. 예. 그러면서 뒤에 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허경호 부장판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이 네티즌들이 프로 기각러라는 그 별명을 붙여준 그런 판사예요. 네. 이 강원랜드 권성동 의원 댓글 예. 문제로 그 혐의를 받고 있었던 김관진 전 장관, 예. 그 안택은 어제 그 검찰국장이죠. 어제 구속됐죠. 예. 안택은 씨에 대해서 다 기각을 해서 네티즌들이 이렇게 별명을 붙였고 심지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여러 차례 이름이 올라온 바가 있습니다. 그랬군요. 그냥 참고 사항입니다. 네. 네, 참고 사항입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가 한 말이 아니고 네티즌들이 한 네, 얘기입니다. 네, 네. 이 반면 어제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의 영장 실질 심사는 굉장히 이제 치열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분도 뭐 대법관 그렇죠. 출신이고 변호사도 있고 검찰하고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저는 얘기가 왔습니까? 뭐 한 예. 6-7시간 더 넘어갈 줄 알았어요. 굉장히 좀 네. 내용들이 워낙 많으니까 혐의가 네, 40개 네.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네, 한 예. 5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제 기억에 한 8시간 반인가? 그 9시간? 정도였습니까? 예, 이렇게 걸렸거든요. 최소한 7시간 넘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저도 예, 이번에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비슷한 어떤 시간을 채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렇지는 않았나 봅니다. 예. 일단 뭐 검찰은 40개 넘는 혐의가 모두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네. 이제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이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하던 김앤장 그 변호사를 직접 네. 자기 집무실에서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문건도 나왔고요. 문건도 나왔고요. 예. 그리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한마디로 그 밉보인 판사들에 대해서 네.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예. 이 판사 이름 옆에 직접 V자 표시를 한 예, 그런 예. 문건들도 발견이 그렇습니다. 됐기 때문에 사실상 총체적으로 진두지휘한 것이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양승태 예. 전 대법원장 진술이 네. 세 차례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어떤 물증이나 또 네. 후배 판사들의 진술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진술은 일관성이 있지만 물증과 안 맞고 후배 판사들 진술과 안 맞았다. 그렇습니다. 이거군요. 그래서 이제 구속이 돼야 된다는 게 이제 검찰의 설득 포인트였습니다. 네. 근데 양 전 대법원장 쪽에서는 후배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어요. 물증도 위조된 거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예. 이게 저도 이제
들어보면은 네. 판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거래요. 네. 명확한 물증과 진술에 대해서 명확하게 거짓말하는 거. 네, 앞에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변호 전략을 좀 잘못 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차라리 네. 기억이 안 난다. 혹은 예. 밑에 사람이 했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뭐 수첩이 있고 진술이 있는데 이건 거짓말이야라고 하니까 그게 오히려 설득 포인트가 그 설득력이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네.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어찌됐든 뭐 자택 압수수색과 세 차례 예. 소환에 성실히 협조했기 때문에 네. 내가 구속될 필요 없다 이런 논리로 설득을 했으나 그동안 수사 협조 잘하지 않았냐?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그래서 이제 예. 뭐 논리를 폈는데 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도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이 서지영 검사 미투가 한 1년 됐는데 그렇습니다. 1년 만에 그 피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법정 구속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 기사가 참 많은 네티즌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인 기사 중에 하나였을 텐데요. 예. 정말 서지영 검사가 용기 있게 폭로한 후 딱 1년 만이에요. 네. 그 방송에 나와서 그 현직 검사 신분으로 이렇게 폭로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예. 그게 벌써 작년 1월 29일이었으니까 거의 1년 1년 다 됐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장면들 내용들이 참 충격적이어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네. 어제 서울중앙지법의 이상주 부장판사는요. 이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안태근 씨가 사안이 중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 네. 라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을 한 겁니다. 예. 서 검사 측 변호인을 맡은 사람이 바로 서기호 변호사예요. 그랬군요. 네네. 이 검사들의 거짓된 진술을 분석한 자료를 제출했던 것이 영향을 끼친 것 같다. 네. 검사들 사이에서도 이제 서지현 검사가 얘기했듯이 내부에서도 자신을 일종의 뭐 꽃뱀으로 몬다던가 맞습니다. 당시 네. 상황을 거짓한다던가 이 내부의 적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꽃뱀, 했었거든요. 창녀 뭐 이런 그러니까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예. 말들 했죠. 예.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 나왔다는 게 더 충격적인데 예. 이제 그 부분을 잘 파고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상주 부장판사 의미가 두 가지인데 일단 성추행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 관계자들의 증언이 있었고 또 성추행 사건 이후에 감찰관실에서 진상조사에 나섰던 그 사정 등을 예. 감안했을 때 예. 추행 사실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고 네. 한 발 더 나가서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줌으로써 그렇죠.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라는 게 네. 이상주 부장판사의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어제 서지현 검사가 네네. 그 방송에 또 나와가지고 그 소회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저도 들었는데 예.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1차 피해도 그렇지만 2차 피해가 너무나 심각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2차 피해가 사실 더 심각했죠. 그리고 역시 검찰의 주류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네.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네. 근데 검찰 개혁이 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런 사건이 나더라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게 예. 이제 서지현 검사의 얘기였죠. 네네. 그러니까 좀 한 사람의 이 용기가 우리 사회를 얼마나 많이 바꿔놨는가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예. 자, 다음 소식은 박원순 서울시장 얘기인데요. 이 을지로와 청계천 일대 재개발 사업 요새 이게 지금 말이 많아요. 네, 을지 면역 그렇습니다. 때문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혼란 혹은 논란이 있는데요. 예. 일단 이제 재개발을 위한 강제 철거가 이제 시작되면서 예. 아무래도 주민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곳도 있고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시장이 철거 반대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예. 당초 재개발에 제동을 건 발언은 사실 뭐 지난 16일에 나왔어요. 예. 네,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던 발언인데 네. 이제 질의를 받았습니다. 이 을지로에 있는 노포라고 할 수 있는 양미옥, 예. 뭐 을지면옥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네, 재개발 지역에 포함돼서 이 사업 시행 인가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네. 철거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예. 이런 역사적인 모습이 사라지는 건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질문 혹은 지적을 받았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박 시장이 바로 반색을 하면서 네. 그렇다 역사적인 부분이나 전통적으로 살려야 될 부분은 잘 고려해서 어허. 개발 계획안에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지금 뭐 개발이 한참 시작되고 있는데 예. 이 이제 해당 발언이 상당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논란이 계속되자 서울시가 어제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뭐 직접 좀 들어보시는 건 어떤지 생각이 드네요. 제가 네. 전달해 드리는 것보다 훨씬 확실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할 말을 대신 해주셨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서울시의 강맹훈 도시재생실장 연결돼 있는데요. 저희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강맹훈입니다. 네. 이게 이제 궁금한 게요. 어쨌든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계실 때 2014년에
이게 검토를 거쳐서 확정이 된 사업이잖아요. 세운 재정비 촉진 사업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느닷없이 이 시장님의 말 한마디로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건가? 사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예, 어떻습니까? 이 세운상가 일대는 원래 좀 상당히 낙후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1979년부터 재개발 구역으로 예.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2009년도에는 예. 이제 세운 재정비 촉진 지구를 계획을 수립하면서 예. 전면 철거하고 예. 새롭게 뭐 녹지축을 만든다 이렇게 네. 결정을 네. 한 바 있는데 이제 네. 저희 박원순 시장 들어오셔서는 예. 이렇게 전면 철거하고 기업을 네. 다 없애는 것이 도시 개발의 틀이 아니다. 예. 도시 재생을 하자. 그렇게 예.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든 이제 물리적으로 살리는 네. 계획으로 다시 바꾸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랬던 게 세운 건물에 대해서는 그대로 예. 살리고 예. 나머지 지역은 너무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보다 예. 한 179개로 나누어서 조금조금만 개발이 일어나면서 점진적인 개발 또는 그 지역 도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2014년도에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 계획들은 네. 대부분 물리적인 보전에만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 사업을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네. 이런 이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부분들도 예.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예. 그런 논란이 있어서 2015년도에 저희가 한번 여러 가지 역사 자원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예. 그러는 과정이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요즘 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생활유산을 생활유산. 말씀하신 거죠? 예, 2015년에 예, 지정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어쨌든 이런 정비 사업을 수립을 했고 2015년에 생활유산을 지정을 했는데 지금 2019년이잖아요. 그 예, 사이에는 이 두 가지가 상충된다라는 점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하면서 전면 보류하겠다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이제 생활유산이라는 것은 예. 뭐 의미가 좀 굳이 이렇게 기존에 있는 그 모양 그대로라는 그 문화재라든지 예. 이런 부분은 아니고 어떻게 예. 보면 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예. 업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유무형의 자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원위치에서 보존 활용을 하는 것이 네. 그 기본이나 지금 그게 곤란할 경우에는 이전도 할 수도 있고 예. 또 이게 또 창의적으로 지금 현재 시대에 맞추어 가지고 예. 고칠 수도 있고 활용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게 저희가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예. 어떤 예. 형태적인 그 공간 계획에서는 예. 이게 구체적으로 담기가 곤란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번 논란이 되면서는 예. 저희가 이 절차 중에서 이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예.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저희가 지금 바로 철거를 허용을 하게 되면 이게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이제 네. 보존할 어느 정도 보존할 건지 그 부분 철거만 네. 지금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이 재개발 사업을 하던 주체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재개발 사업에 찬성하는 땅 주인들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시간표가 있어서 사업을 추진해 왔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갑자기 이제 공사 지연이 되면 금융 비용도 발생을 하고요. 이미 보상비가 나간 경우에도 역시 보상비는 나가서 이자는 나가는데 사업은 진행이 안 돼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이제 한 10개 구역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유산이 지금 포함된 구역이 한 3개, 네. 3개 구역 정도가 예, 지금 10개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3개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절차에서는 이제 법적인 요건이 맞다고 해서 무조건 처리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영향 평가라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철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철학에 요즘 저희가 이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를 지금 중단시키겠다. 강제 철거를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지금 현재 스톱을 시키고 그 3개 구역에 대해서는 좀 더 같이 논의를 한 후에 정리를 하자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개발 주체들이 소송을 안 걸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일단은 협의를 하는 거고요. 혹시 예. 뭐 본인들의 그 의사에 반해 잘 반영이 되지 않으면 예. 소송을 하는 것은 언제든지 예. 뭐 본인의 기본적인 권리니까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예. 만약 그 소송이 놓으면 예. 되면 그때 따라서 저희도 대응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재개발에 대해서요. 뭐 예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밀어내고 새로 만들자 이런 쪽이 우세했다면 지금은 뭔가 역사적 가치도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이제 새롭게 나오면서 양쪽 다 지금 의견이 굉장히 강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 나가실지 여쭙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 외국과 마찬가지로 예.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옛날에는 현대식 건물이라든지 뭐 새롭게 된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 도시가 좋은 도시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있던 기억이나 시간의 계층들을 네. 살리는 것이 또 필요한 도시다. 이런 네. 여러 가지 철학들이 또 바뀌고 있고 뭐 예. 뉴욕이나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네네.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시민들도 그런 한번 없어지면 다시 되살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야 된다는 그런 네.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런 의견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개인이 너무 낙후돼 있으니까 빨리 예. 나의 재산권을 지켜야 되겠다는 의견 이런 뭐 다양한 의견들을 예. 한번 같이 네. 올려놓고 다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 알겠습니다. 과정에서 네. 뭐 지혜를 좀 예. 찾고자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이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네네. 네, 일본의 해상 초계기가 자꾸 이제 우리 그 해군 함정에 대해서 네. 위협적인 비행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초적어도 근접 위협 비행이라고 이름을 달 만큼 초적어도 근접 위협 비행. 예. 예.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와서 정말 그 압도적으로 어떤 위기감, 위협감을 예. 느낄 네. 정도의 그렇게 가까이 다가왔다는 뜻인데요. 예. 일단 그 어제도 일본 P3 이 해상 초계기가 네. 어제 오후 2시 3분경에 네. 이어서 서남 쪽에 131km 해상에서 우리 구축함 대조영함을 향해 왔는데 예. 고도가 60에서 한 70m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죠. 그리고 60, 70이면 굉장히 가깝네요. 그렇죠. 100m도 안 되는 네, 그런 거였고 네. 540m 거리까지 접근하는 예. 말씀드린 대로 초적어도 근접 위협 비행이었습니다. 그런 뜻이군요. 네. 왜 이러는 거죠? 왜 이러냐면 예.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예. 일단 우리의 반응을 유도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요. 반응을 유도한다. 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근접 비행했을 때 위협적인 행동을 했을 때 예. 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 반응했을 때 나오는 뭐 레이더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계속 이제 예전에는 북한의 위기를 이용해서 내부 예. 정치용으로 활용했지 않습니까? 근데 근데 지금 이제 북미 간의 대화가 무르익는데 자꾸 북한을 네. 재료로 삼기는 어려우니까 예. 이제 그 어떤 재료가 한국이 된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의 어떤 분쟁 상황을 국제화시키면서 예. 본인들의 어떤 군사력을 또 증강시키고 네. 여러 가지 좀 여론전에서 우위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접근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어쨌든 특히 어제 상황에 대해서 우리 네. 국방부는 네. 명백한 도발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이 명백한 도발 행위라는 것은 예. 사실 북한이 우리 측에 무력을 행사하는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겨우 쓰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나름 우방이라고 하는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그러네요. 것이고요. 예. 또 이어서 이런 네. 행위가 또다시 반복될 경우에는 네. 우리 군의 대응 행동 수칙에 따라서 네.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게 또 우발적으로 뭔가 정말 충돌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는 시각도 그래서는 안 될 텐데요. 네, 굉장히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예. 일본의 그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은데요. 네.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일단 예. 우리 국방부가 이제 공개한 바에 따르면 네. 지난 18일에도 네. 울산 근처에서 한 번 네. 있었고요. 22일에도 제주도 동남 쪽에서 있었대요. 일주일 동안 3번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달 들어서 3번, 일주일 만에 한 2주 만에 3번인데 예. 일본 해상 초계기가 작전 중이었던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네. 우리 함정을 향해서 사실상 위협 비행을 실시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뭐 당연히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이 네. 자국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네. 고도를 60, 70이라고 하는데 우린 그런 적 없다. 고도 150 이상 확보했다. 아니 이건 딱 찍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의 영상이?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예.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고요. 예.
그리고 18일 22일 적용비행 주장에 대해서도 네. 그러니까 자국은 일본은 국내법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영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예. 있습니다. 네.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자, 다음 소식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된 얘기인데 저희가 이거 인터뷰도 예전에 한번 한 적 있는데 네. 결국 보훈처 판단이 나왔는데 음. 불가하다 이런 판단 나왔군요. 그렇죠. 짧게 전달해 드리면요. 예. 내란죄나 외환죄 등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예. 사면 내지 복권이 되더라도 이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라는 국가보훈처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게 법이 좀 애매모호해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네. 판단이 또 나왔군요. 정권에 따라 또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서인데 네. 어쨌든 이것을 명문화해야 된다, 법제화해야 된다 이런 네.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승원 시사평론가였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